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남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 마지막에 예고해 드렸었는데 최근에 제 녹음실이 생겼습니다. 원래 연습이나 간단한 녹음 정도는 집에서 하고 있었는데 역시 간단한 일이더라도 집에서 하니 일의 효율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개인 작업실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 히키코모리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이제 더 이상 히키남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장비들도 새롭게 꾸리고 호기롭게 시작했으나 역시 처음은 너무 불편하네요. 세팅도 손에 익지 않아서 너무 번거롭고 심지어 지금 앉아있는 자리마저 불편하고 그래도 환경이 좋다 보니까 작업물의 질은 훨씬 좋은 듯 합니다. 이제 저도 정말 유튜버가 다 되었나 봐요. 새로운 장소에서 더욱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작업실 꾸리느라 바빠서 오디오북을 별로 못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드디어 3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의사죠. 마침 막차로 돌아가려던 길이었답니다. 그거 다행이었군요. 그 자리에서 해열 주사를 맞았으나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중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페리아 선생은 왜 그때 곧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내 물음에 펠프스는 병원으로 가자고 했지만 난 빨리 집에 오고 싶어서 그냥 기차를 타자고 졸랐던 거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무리만 하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글쎄, 아무튼 집에 도착해서도 초인종을 울릴 힘이 없었으니까 페리아 선생이 초인종을 울려주어 사람이 나왔는데 축 늘어져 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곧 집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이 오래 갈 것 같으니 조용한 방을 준비하라는 페리아 선생의 말에 따라 애니는 집에서 가장 조용한 방을 차지하고 있던 조셉을 내몰고 그 방을 내 병실로 만들었습니다. 페프스 씨, 그러니까 이 방은 애니 양의 오빠인 조셉 씨의 방이군요. 홈즈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 조셉이 이 집에 살게 되면서부터 줄곧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 당신 방은? 바로 이 2층입니다. 그 방은 지금 비어 있습니까? 예, 비어 있습니다. 방을 서로 바꾼 게 아니었군요. 집 안에 빈 방은 많으니까요. 그러나 이 방이 가장 조용하고 좋습니다. 정원도 여기서는 잘 내다 보입니다. 덕분에 나는 원기를 되찾았습니다. 아마 페리아 선생과 애니가 없었더라면 나의 회복은 더 늦어졌을 겁니다. 펠프스는 눈물을 글썽하며 애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모두 페리아 선생님 덕분이죠. 애니는 얼굴을 붉히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난 그런 애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아가씨라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페리아 선생의 힘이 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니가 곁에서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나의 미치광이 같은 발작은 횟수가 더 잦았을 겁니다. 하며 펠프스는 정다운 눈길로 애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펠프스 씨, 그 미치광이 같은 발작이란 어떤 걸 말하죠? 홈즈는 보기 드물게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펠프스는 그러한 홈즈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난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와 애니에게 들으니 그동안 몇 번이나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을 마구 뛰어다녔다고 하더군요. 하고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애니가 거들어 주었습니다. 아휴,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서 뛰어다니곤 했어요.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차마 볼 수가 없었답니다. 애니 양은 밤에도 시중을 드셨나요? 아니에요. 밤엔 간호원이 돌봐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에 페퍼스 씨 혼자 남겨진 일은 없었던 셈이군요. 네, 없었어요. 낮엔 제가, 밤엔 간호원인 베이시 양이 늘 옆에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 방에 들어와도, 예를 들어 페퍼스 씨의 어머니가 들어오셔도 당신은 이 방에서 나간 일이 없었다는 말이군요. 예,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식사도 이 방에서 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신경을 썼죠. 어휴, 그렇다면 안심했습니다. 홈즈는 안도의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사건과 무슨 관계라도 있습니까? 페프스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보다 페프스 씨, 당신은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무슨 일부터 하셨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2-3일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요? 포부주 형사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형사가 바로 왔던가요? 예, 그는 수희 부부에 대한 의혹이 풀렸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요? 달리 수상한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말입니까? 홈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기장 윌슨이 수상하다고 하더군요. 아하하,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확실히 윌슨 씨는 늦게까지 외무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그랬습니다. 그날 밤만 일부러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윌슨 씨를 퍽 신용하고 있군요. 그런 편이지요. 그런데 포부주 형사는 그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홈즈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파리의 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윌슨 씨는 프랑스인 친구를 사귀었답니다. 그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사관 서기로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설령 적국에 가더라도 친구를 사귀니까요. 그런데 포부주 형사는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난 윌슨 씨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를 되풀이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포부주 형사는 서기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당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웃더군요. 그래서 당신은 왓슨에게 편지를 낼 마음이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윌슨 씨와 나의 명예를 지켜줄 사람은 홈즈 씨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린 이제 당신으로부터 더 들을 말이 없는 것 같군요.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나 장관을 위해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난 영국인이요. 영국에 위험이 닥쳐왔는데 모른 채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협력해 주시겠단 말씀이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펠프스는 안심한 듯 안락 의자에 푹 파묻혔습니다. 애니는 곧 향기가 짙은 술을 펠프스에게 따라 주었습니다. 홈즈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았다면 홈즈라는 사나이는 아주 차가운 인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홈즈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 홈즈는 눈을 퍼뜩 떴습니다. 펠프스 씨,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수위는 줄곧 런던에 살고 있었나요? 혹시 외국에 갔었던 일은 없을까요? 외국이라고요? 펠프스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없는 것 같군요. 군대에 있을 때 혹시 다른 나라에 갔었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포부주 형사에게서 듣죠. 경찰서라는 곳은 그런 걸 조사하기엔 대단히 편리한 곳이니까요. 하며 홈즈는 펠프스의 옆을 지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장미꽃이 참으로 아름답군요. 홈즈는 동굴 장미의 꽃잎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것을 본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홈즈가 꽃 따위에 관심을 쏟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홈즈 씨, 사건에 대해선 뭔가 실마리가 잡히셨나요? 애니가 홈즈의 곁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애니의 눈엔 장미 따위에 열중하고 있는 홈즈를 나무라는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건 말이요. 홈즈는 계속 꽃잎을 만지며 얼굴을 애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단서는 잡혔나요? 어느 정도는. 그래요? 하지만 당장 범인을 잡을 순 없습니다. 어머, 왜요? 범인을 잡는 것보단 잃어버린 서류를 무사히 되찾는 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애니는 상냥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왓슨, 우린 이제 그만 실례야 할까? 창가에서 몸을 돌리며 홈즈가 말했습니다. 벌써 돌아가시려고요? 펠프스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런던에 돌아가서 포브즈 형사를 만나야겠어요. 다음에 오실 땐 건강한 몸으로 뵈야 할 텐데. 난 내일도 같은 기차편으로 올 예정인걸요. 예? 내일도 와주시렵니까? 펠프스의 눈이 빛났습니다. 예, 그러나 너무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닙니다. 홈즈 씨가 수사를 계속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절대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애니, 마차가 준비될 때까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줘요. 네, 이리로 가져오죠. 애니가 방에서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심부름하는 소녀가 편지 한 통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에이, 됐어, 나가봐. 급히 봉투를 뜯어 편지를 읽은 페프스는 그때까지 나가지 않고 서 있는 소녀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홈즈가 편지를 넘겨다 보며 물었습니다. 백부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사건 때문에? 정말 냉정한 분입니다. 내 말도 들어보지 않고 나를 면직시켜 버렸다는군요. 펠프스 씨, 장관을 원망해선 안 됩니다. 서류를 찾으면 용서해 주실 겁니다. 홈즈는 펠프스의 기분을 돌리려고 애니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을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애니네는 노던버랜드 마을에서 철공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그 마을로 사냥을 나갔다가 애니를 만났습니다. 바로 약혼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죠. 다행히도 애니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애니가 마음에 쏙 든다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조셉 씨도 그때 이 집으로 왔습니까? 조셉은 애니의 보호자로서 따라왔습니다. 원래부터 철공소 경영 같은 것에 흥미가 없던 그는 우리 집에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나와 홈즈는 조셉이 부리는 마차를 타고 퍼시 페프스의 집을 나섰습니다. 덕분에 곧 런던행 기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홈즈는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난 그의 그런 버릇에는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기차가 크라범역을 지날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고가철도로 런던 시내에 들어가는 건 정말 유쾌한 일이야. 그렇지 않은가? 난 어안이 벙벙해서 홈즈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기와의 바다 위에 커다란 벽돌섬이 떠있는 것 같이 보이는구만. 차창 아래쪽을 가리키며 홈즈가 말했습니다. 저건 기숙학교야. 아니야, 등대야. 미래를 비춰주는 빛이지. 등대? 그렇지. 그게 아니었더라면 작은 씨앗을 품은 꼬투리야. 얼마 안 있어 그 속에서 영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튀어나올 거야. 그건 그렇고 홈즈,
자넨 펠프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난 조금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왓슨, 자넨 펠프스를 무척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모양이군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약한 겁쟁이 사나이야. 게다가 예의도 전혀 없어. 그럴수록 우린 그를 지켜줘야 돼. 그는 자기의 부주의로 국가의 기밀 서류를 잃어버려 놓곤 그 책임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겠지. 마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내염에 걸린 것 같아. 어허, 자넨 의사면서 그런 소리를 하나. 아무튼 그런 친구를 가진 게 부끄러울 지경이야. 왓슨, 자넨 홀더스트 경을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나? 뭐? 장관을? 난 느닷없이 머리라도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일 장관이 돈에 매우 궁색함을 느끼고 있다면 어떨까? 그 서류를 프랑스 정부에 팔겠지. 교활한 자라면 자기 조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슬쩍 서류를 훔쳐낼 수도 있지. 그렇다면 그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은 서기장인 윌슨인가? 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런던에 도착하면 곧 장관을 만나볼 생각이야. 물론 그 전에 포부즈 형사를 만나야겠지만. 난 뭘 하면 좋지? 자넨 베이커 거리에 가서 신문에 낸 광고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으면 돼. 광고라니? 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워킹역에서 런던의 한 석간 신문에 전보를 쳐두었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수첩 한 장을 찢어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금 10파운드 5월 23일 밤 10시 15분 전 찰스 거리 외무성 별관 입구 부근에서 손님을 내린 마차의 번호를 알고 계신 분은 베이커 거리 221번지로 알려주십시오. 홈즈, 자넨 스파이가 마차로 왔다고 생각하고 있나? 그날 밤 별관 안에는 어디에도 비에 젖은 발자국이 없었어. 그렇다면 그 사나이 혹은 여자가 마차로 왔다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은가? 아, 그렇군. 난 홈즈의 추리에 새삼 머리를 숙였습니다. 기차는 3시 20분에 종착역인 워털루역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커 거리로 가는 것보다 경시청 쪽이 더 재미있겠군. 내 말에 홈즈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럼 따라오게. 나와 홈즈는 역전의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난 뒤 런던 경시청으로 갔습니다. 홈즈가 전보를 쳐두었는지 포부즈 형사는 우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시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사건 담당이었으므로 이 사건에는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포부즈 형사는 페프스가 말한 것처럼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활한 눈초리에 키가 작은 사나이였습니다. 우리가 용건을 말하자 그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당신들에 관한 걸 잘 알고 있어. 당신들은 경찰에 찾아와 모든 것을 알아낸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한다더군요. 따라서 우리 경찰에 대한 평판은 나빠질 따름이죠. 당신은 생각보다 정직한 사람이군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지금까지 내가 경시청의 여러분과 힘을 합쳐 해결한 사건이 53건이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이름이 밝혀진 건 오직 4건뿐이요. 나머지 49건은 모두 경시청 여러분의 공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우릴 적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좋을 거요. 홈즈의 강경한 태도에 포부즈 형사는 금방 수그러 들었습니다. 실은 단서를 못 잡아 몹시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날카롭다 보니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도움될 만한 일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윌슨 서기장을 점찍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사나이에겐 완전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알리바이? 예, 그날 밤 그 시간에 윌슨은 장관 사택에 있었다는군요. 뭐라고요? 홈즈는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장관의 서기관도 증언했지요. 그랬군요. 용건은 말하지 않았겠죠. 아닙니다. 이야기해 주더군요. 뭐라던가요? 순전히 개인적인 일이더군요. 장관과 윌슨은 대단한 장미 애호가랍니다. 그날도 윌슨은 희귀한 종류의 장미 묘목을 갖다 주러 갔다는군요. 아마 그건 프랑스 사람이 좋아할 장미일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해군 조약문 사건 3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아직 장비 세팅이 불완전한데 녹음이 잘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어서라도 얼른 돌아가서 편집을 끝내고 업로드 해봐야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좋은 밤 되시길.